방수 방식이 노출 방수 방식이 있고 비노출 방식이 있어요. 크게. 지금 우리가 옥상 올라가 보면 막 녹색으로 다 칠해져 있잖아요. 옛날 건물들은 노출 방식이에요. 그동안 큰 문제 없다가 한 번씩 세면은 다시 발라주면 또 몇 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물매를 많이 잡아놓고 노출 방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게 여태까지라면 사실 그걸 왜 계속 보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방수를 그럼 밑으로 내려보자. 그게 비노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를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 여기다 콘크리트를 치고 이 콘크리트 자체는 이 방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수한 다음에 보양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방수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돼요. 처음 물 안 새면 끝까지 물이 안 셉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노출 우레탄, 비노출 우레탄 이런 탄성 방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탄성 방수를 써야 돼요, 무조건. 액체 방수라고 하는 거는 방수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액체 방수라고 해서 여태까지 써오던 방식이 시멘트에다가 방수제를 섞어서 방수 성능을 가진 상황을 만들어서 발라서 방수한다. 얘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신축에서는 건물이 움직여요. 그럼 미세한 크랙들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방수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밀어내는 발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이 안 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틈 사이로 계속 물이 스며서 들어가서 중성화를 만들고 또 스며서 들어가서 만들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겨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얼어서 부피로 분리를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탄성 방수를 써야 돼요. 안에서 나오는 크랙들도 얘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비노출 방수에서 탄성 방수로 면을 근데 잘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면에서 액체 방수로 코너를 잡고 바닥은 정말 깔끔히 청소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이 비노출 우레탄을 한 상태에서 뭔가 모래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누가 발로 밟았다. 구멍이 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막을 제대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탕 정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방수는 저는 소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수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방수가 제대로 돼서 담수를 해서 문제가 없었을 때 그 위에 저렇게 누른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걸 치고 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는 완벽하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보면 80% 이상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벽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은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쳐지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기보다는 결로로 생기는 물이 많아요. 밖에서 지하수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로 치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구체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구체 방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로수가 바닥으로 흘러서 빠져야 돼요. 집수정이 있어서 펌핑을 해야 되겠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결로도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것도 배수판을 넣어서 집수정으로 보내서 펌핑해야 돼요. 사실 이게 공사만 제대로 골조공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집수정이 한 해에 펌프가 한두 번 정도밖에 작동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건물에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이 구조체에서 떠 있는 상황이에요. 벽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물들은 막는 게 아니라 흘려서 보내는 거예요. 우수도 억지로 강제로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방수를 했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서든 높여가지고 보내야 돼요. 물이 고여 있는 순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얼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결로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밖으로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보시면 그 콘크리트를 이어칠 수밖에 없죠. 그 기본적으로 매트를 치고 나면 벽체를 칠 때는 콘크리트 이어치니까 거기에 지수판도 넣고 지수제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철근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가운데 지수판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밖에서 물이 들어온 거는 이 바깥 철근의 데미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방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 탄성 방수제는 뭐 3종 실이라고 하는 그 회사계 제품이 유명했었는데 굳지 않는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굳어가지고 이제 떼지는 경화가 되는 실리콘이 있고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찐득찐득 거려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강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창호를 설치하고 창 주위에 이렇게 실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러고 나서 외장재를 하고 나면은 물이 안 셉니다. 왜냐하면 이어치지 않은 콘크리트 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막을 많이 붓고 거의 들이붓다시피 하죠. 저런 걸로 스파이크로 이제 밀어내가지고 물매를 잡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담수를 해서 지금 검정색이니까 화이트로 표시를 해놓고 증발량은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3, 4일 정도를 지켜봤을 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안 빠진다라고 하면 이 물을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누른 콘크리트를 준비한 날 그날 아침에 물을 빼고 바로 누른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렇게만 확인이 되면은 물 셀 일이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판교에 40채 정도 집을 지었고 저희 회사가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물이 막 새고 그랬으면 제가 못 다녔겠죠 동네를. 그래서 마트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는데 만나면 이제 건물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대할 때 왜 이렇게 지었어요가 아니고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카페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사진을 찾아요. 이렇게 작업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집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주가 어려워요. 계속 갇혀서 해야 될 일도 꽤 많이 있거든요. 방수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지하는 아까처럼 다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고 지하에서 조금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요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벽체 구성이면 좋겠어요. 보통 근생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택에서는 벽돌을 쓰지 않습니다. 벽돌은 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온도도 통과되고 그래서 단열재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석고보드 건식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결로의 발생 절대 기준인데요. 보통 내외부 온도차가 15도 그리고 습도가 50%에서 60% 이거는 이제 온도차가 많아지면 습도가 낮은 경우에도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주택에서 예민하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만 해도 우리가 습도가 지금 30% 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업무 공간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잘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결로에 대한 문제가. 왜냐하면 절대 조건 중에 이 온도가 문제가 돼도 습도가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안 생겨요.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샤워만 바로 하고 나오면 습도계가 확 올라가요. 주방에서 요리만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외부 단열, 내부 단열만 잘 돼 있어도 아니면 외부 단열이 밀실하게만 잘 돼 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일반적으로 보통 창에서 생기는 결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창호는 트리플 창호까지 트리플 유리까지 가도 온도차가 심해지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에서 흘러나오는 결로를 저 배수를 하는 시스템까지도 시스템 창호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프레임에서 생기는 문제는 시공에 대한 문제가 커요. 프레임에는 결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유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은 단열바라고 해서 알루미늄이든 플라스틱이든 뭐든 단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창호이기 때문에 유리에서 딱 끊어서 밑에 단열재가 어떻게 이 창호하고 만나는지 이건 복잡해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시공이 잘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프레임에서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스카이비바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요 배수판에 대한 것도 차수판 이렇게 판을 놓고서 테이프로 밀봉을 하고 여기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얹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하에서는. 천창도 이제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천창에서 오는 결로는 어떻게 하냐? 사실 정말 천창 초창기 때 설치할 때는 천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천창은. 그래서 거기다가 환풍기를 다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상황을 봤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결로수 거터라고 해서 결로수 바지를 두는 거예요. 하루 정도 저녁에 생기는 결로가 낮에 이제 해가 비치면 다 마르게 되니까 머무를 수 있는 정도의 금속으로 거터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죠. 흘러서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거기 안에서. 그래서 천창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결로수 거터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천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고 요즘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에너지 전략 계획이 적용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전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도하고 내부에서 나가는 온도를 어느 정도 믹싱을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 기능도 하면서 열을 좀 교환해주는 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통이 돌면서 반통에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이 스펀지 안에서 열을 좀 머금어가서 나가는 열을 들어온 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필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먼지를 못 잡아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서 필터, 이쪽에서 필터 이런 방식이 있고 하나는 얇은 막을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막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를 둬가지고 이제 공기들을 믹싱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방식은 우리나라 그 제품보다는 지금 독일 제품이라든가 스위스 제품이 확실히 그 성능이 좀 뛰어난 거, 월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는 전기도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제가 두 개를 다 써봤는데
지금 쓰고 있는 회사 제품이 독일 건데 그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쓰는데도 쾌적하고. 이게 사실 전열 교환기를 집에서 쓰면 좀 느껴집니다. 아까 시스템 창호하고 전열 교환기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주택에서는 만큼은. 시스템 창호는 이제 공기 자체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창을 열지 않으면 그 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필터를 한 번씩 가르려고 보면은 그때 이제 이 성능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새 필터하고 이제 갈게 될 때. 그래서 뭐 가격은 제법 나가지만 이런 것도 보완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들어간 집에서는 결로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어요. 결론은 결국은 이게 환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주택을 4세대를 임대를 하신 분이 계신데 한쪽 세대에서만 유독 결로가 생기세요. 이건 그 생활 습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사용했는데 다시 이쪽에서 결로가 생기세요. 이쪽 부분 괜찮으시고.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가 공사만 문제 없다면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